동시효과 구간입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쉬어가는 양상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는 않습니다. 이를 반영하면서 동시효과 구간 양시장은 약보합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또 실망하실 부분은 없는 게 어제도 우리 증시 후반에 더 강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양봉이 형성되니까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죠. 현재 동시효과 구간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44% 하락하면서 다시 2,400대네요. 2,497.39포인트 나옵니다. 2,500선만 가면은 약해지는 우리 증시고 또 공방전이 늘 벌어지는데 이번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장 밀리면은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되는데요. 2,500선 부근을 맴돌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관전 포인트가 그럼 2,500이 되겠네요. 주요 이동평균선상으로는 200일 이평선에 딱 걸친 상태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파란불 들어와 있는데 많이 멀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0.22%의 마이너스 구간으로 815.19포인트 선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포인트로도 2포인트 정도 제한적으로 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815포인트 여전히 5일 이동평균선 약간은 좀 상회한 채로 출발 앞두고 있고요. 다음 종목별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다소 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양시장인데 9대 11 상승과 하락 종목이 거의 엇비슷한데 하락에 약간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갭상승 출발 예상되는 키워드는 탄소 배출권, 환경 쪽 이쪽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쪽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또 가상화폐 쪽 그런데 사실 뉴스는 그다지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실적은 좋았는데 사실 시간에 걸려서 밀렸는데요.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은 좀 호가는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D스테크 보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이 5% 정도의 상승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고요. C랩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 상당히 하루에 7%, 5% 이렇게 뚝뚝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올랐는데 오늘장에서는 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 영향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네요. 현재 한 4% 정도 밀리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 이렇듯 해당되는 종목군들도 희비가 엇갈리면서 뭔가 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키워드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탄소 배출권 쪽 가보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는 한데 에코아이입니다. 이 종목 어제 상장했고요. 오늘 둘째 날을 보낼 예정입니다. 현재는 18% 정도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 있고 한솔홈데코 역시나 탄소 배출권으로 묶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13%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EU 쪽에서는 2024년 탄소 배출권 경매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또 유엔 쪽에서는 9개 탄소 배출권 발급 방법론에 대해서 마련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탄소 배출권이나 친환경 쪽으로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 국내에서도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국내의 최대 에너지 모빌리티 기술 대전이라고 불리는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3이 오늘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키워드 영향받는 종목군들 오늘장에 강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도 사실 정치 테마주들이 강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대형주 가운데서 이 종목이 가장 잘 가요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장이죠. 대형주들 쉬어가고 주도주가 다소 좀 모호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제한적인 자금은 정치 테마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TNC 있습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상한가였는데요. 오늘장에서 8% 정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투자 주의 종목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DTN, CRO 같이 그룹사로 묶입니다. 그리고 정책 테마 아니고 인맥 테마입니다. 어제는 거래는 많이 실렸는데 보합권에서 다소 좀 멈춤 상태였는데 어제 하루 쉬니까 오늘장 재차 상승세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DTN, CRO도 한 10%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4개에서는 반도체 안 좋고요. 2차 전지는 꽤 괜찮은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소 밀렸고 그리고 또 테슬라가 미증시 밀린 가운데서도 테슬라는 올랐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조금 전에는 상승권 출발 앞두고 있었던 종목군들도 지금 약간 좀 주춤하긴 한데 LG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보합 정도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쪽도 계속 호가가 바뀌네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부분의 약세 움직임 출발을 앞두고 있고 다소 산업재 쪽이 괜찮습니다. 조선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쪽으로 강한 움직임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태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다소 부진했던 에코프로 그룹주 쪽, 에코프로 BM이나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오늘은 일정상으로는 다소 한산합니다. 신규 상장 일정도 오랜만에 없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도 소강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중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들을 좀 부지런히 찾아 나서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미국에선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FOMC 의사록을 살펴보시면 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도 긴축 행보를 마무리됐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애매모호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고요. 예상을 했던 것인지 그렇게 영향도 타격도 크지는 않았다는 점 보셔야겠는데요. 국내 증시는 과연 어떠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0.68%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거래일 대비 0.67% 하락한 2,49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5포인트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0.71% 하락한 81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포인트가량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810포인트 선 지지해줄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거래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57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은 31억 원 매도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287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매수 우위를 나타냅니다. 개인이 142억 원 매수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외국인은 107억 원, 기관은 33억 원 팔자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상승했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대부분입니다. 보시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운수창고 섹터인데요. 운수창고 섹터가 현재 구간 0.85% 밀려나면서 낙폭이 가장 크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 섹터가 0.8%가량 밀려나고 있고요. 철강 금속 섹터도 0.6%, 서비스업이 0.8%로 대부분 이렇게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와 제조업 섹터도 0.6%에서 0.7%가량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단 2가지뿐인데요. 종이 목재 섹터가 0.31% 오르고 있고요. 전기가스업도 0.08%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파란불로 물들어 있습니다. 삼성 SDI만이 0.11% 소폭 반등해 주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우선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0.69%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52%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간당간당하게 13만 원 선 지켜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2차 전지 종목들 일제히 파란불로 물들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78% 하락, LG화학이 1.1% 하락, 삼성 SDI만 홀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는 1.05% 내려가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파란불 켜내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0.87%, 기아가 0.48%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선방해줬던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은 조정받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8% 하락한 가운데 셀트리온은 0.06%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주들 중에서 확인해 보시면 네이버도 오늘 1%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어제 큰 폭으로 상승해 줬는데 오늘은 일부 차익 매물도 함께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0.71%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 보이기는 합니다만 4가지 종목뿐입니다. 보시면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나름대로 선방해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9%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리노공업이 0.16%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장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주가가 엇갈리는 양상을 나타내는데 리노공업은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는 반면에 HPSP는 0.82%로 하락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일제히 약세입니다. 에코프로 BM이 1% 넘게 밀려나면서 1.22% 하락한 24만 2,500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66% 하락한 71만 3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NF도 0.74% 하락한 14만 8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래시스 같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도 0.13%의 하락세 나타내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잠잠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 다소 좀 어렵습니다. 시장이 밀리는 것도 밀리는 거고 종목별로도 그룹핑이 상당히 좀 힘들게 모호하게 중소형주들만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대형주들은 대체적으로 좀 조정받는 양상 뚜렷하게 나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들 좀 보자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군들이 동시효과 구간에 거의 뭐 보합이었다 이랬던 종목군들도 본장 시작하니까 거의 던지다시피 물량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C랩이 그 포탄을 고스란히 좀 소화해내고 있고요. 7%의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군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정치 테마 내에서도 인맥주, 정책주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저출산 이로 인한 생산력 악화 그래서 이민을 대안으로 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비온이라든지 원티드랩 이렇게 인력 관련해서 교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보자면은 산업재 쪽이 조금 더 나은 흐름 가운데서 조선 섹터가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좀 가파르게 올라오네요. 엊그저께 12% 급등 그리고 어제 2% 정도 잠깐 쉬니까 하나오션이 8%나 현재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주들이 다소 따라가는 모습 대형주 가운데서는 이 부분이 가장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도 한 2% 정도 오르고요. 강세 흐름 뚜렷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은 종목군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립니다. 확실히 가는 종목만 가나 봐요. 지금 시장에 자금이 좀 제한이 돼서 그런지 두산 로보틱스가 확실히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여전히 시세 살아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5% 정도 오르면서 6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현재는 6만 원권까지 그러니까 상장한 첫날의 주가까지 회복이 돼서 과연 상장한 이후에 최고가 오늘장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 조선주들이 다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확인해 보시면 한화오션도 현재 구간 6% 넘게 오르고 있고요. 흥하해운, 대한해운 등등 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도 상승 중에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함께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조선주들은 최근 들어서 실적과 관련해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호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SK오션플랜트에 대한 긍정적
긍정적인 평가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신조선가가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고 고부가 선박이 수주를 하고 있다는 점에도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조선주들의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조선주 체크포인트로 드렸을 때 그때 조선주 사셨으면 지금 좀 수익 보고 계실 텐데요. 계속해서 흐름 좋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바로 또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성도 충분히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조선주는 일단 이래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조선주 지금 많이 하락한 게 결국엔 피크아웃 우려거든요. 첫 번째 그거는 일단은 내년 실적은 어느 정도 후년까지도 저는 보장이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내년의 수준은 저는 올해보다는 분명히 적은 거는 확실합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번처럼 계속적인 엄청난 큰 상승이 나오겠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는 조선주는 결국엔 추가 수출, 계약권, 뭐 그런 것도 있으면은 조금 반응하겠고, 주가 많이 빠지면서 또 실적에 대한 우려 나오면은 어느 정도 실적은 또 수주가 이제 3년치는 돼 있으니까 실적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 발생하면 또 올라갈 것이고, 결국에는 저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 전략? 좀 많이 빠지면 사고, 뭐, 추세가 괜찮으면 좀 들고 갔다가 어느 정도 좀 거래가 죽으면 또 팔고, 그런 전략이 낫지 않느냐. 계속 예전처럼 바이앤홀드 전략은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지금 직전 이동평균선하고 거래량. 거래량. 네. 알겠습니다. 바이앤홀드는 아니고 이 업황이 좋고 앞으로 나아질 것이긴 하지만 시장 분위기를 감안해 봤을 때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오르면은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 또 접근하는 이런 빠른 전략이 필요하다. 조선 섹터에 대해서 의견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지금 조선 기자재 쪽도 좀 간략하게 코멘트 좀 부탁드릴까요? 동일한 시각으로 보세요. 그렇죠. 뭐 역시 조선 업체가 네. 움직이는 것대로 그냥 조선 기자재 업체는 가니까 뭐 지금 성광밴드 보시면은 조선업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선 업체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후발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나중에 움직이고 있고. 태광도 한번 볼까요? 지금 뭐 HSD 엔진이나 뭐 한국화군 동성화인텍 다 플러스거든요. 다 플러스인데 네. 많이 가면 약간 뭐 기울기는 조선 업체보다는 좀 못하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차전지 쪽 넘어가겠습니다. 간밤에 테슬라는 오름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2차전지 내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플러스권 나타냅니다. 강보합권 정도 나오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1.4%가량의 상승권 내 흐름입니다. 다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홀딩스가 마이너스권이고요. 에코프로 BM이 지금 상승 전환 살짝 시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포스코 DX도 빨간불 하지만 강하진 않습니다. 0.5%가량.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분들이 시장 대비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쪽으로 좀 가닥을 잡게 될지 지금 종목 쭉 나열해놓고 보니까 상승 반 하락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아기업이나 엠플러스 이쪽으로 뭐 피롭틱스, PNT 장비 쪽이 좋네요. 네, 그리고 어제 강했던 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나 동박 쪽은 또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2차전지 내에서도 흐름이 다른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저는 소재업체 기준으로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 기준으로 보시고 장비업체는 이런 종목들이 괜찮으면 그냥 나중에 뒤따라서 오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 BM도 하락했지만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쪽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2차전지 쪽은 말씀드리는데 지금 가격에서 굳이 여기서 추격 매도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좀 올라올 거니까 좀 한번 시간을 두고 한번 좀 보자.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 초반에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섹터만 강해서 해운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해운이 더 강해졌습니다. 흥하해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가장 탄력적인데 21%까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해운이 또 따라갑니다. 7%가량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도 7% 넘게 고점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네요. HMM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또 마이너스권입니다. 약보합권 나타내고 있고요. 펜오션 살펴보면은 펜오션도 상승 흐름에 따라가면서 현재 매각 이슈 있는
HMM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거래 동반해서 빠르게 고점을 높이는데 오늘 해운섹터 강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제 갑자기 해운섹터 조금 오후장에 뭐 많이는 아닌데 펜오션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오늘도 어제 거래가 조금 전일자보다는 늘었고 오늘도 거래 괜찮은 게 좀 올라오는 추세고 뭐 오늘 중소형 업체들이 더 강하긴 해요. 대한해운하고 흥하해운 뭐 이런 것들이 더 강하기는 하지만은 저는 지금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네. 저번에 이제 뭐 이유 없이 왜 가는지 저도 모르겠다고 이제 한번 질문 주셨는데 그거 뭐 한번 거기까지는 한번 또 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냥 되돌리는 시장 그 정도로 보고 있고 뭐 차라리 뭐 펜오션 좀 덜 올랐으니까 뭐 그러면 이런 쪽도 괜찮지 않나 뭐 대한해운도 그렇고 시장에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뭐 납폭 시장이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납폭가 대주들도 조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유가도 조금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뭐 나쁜 건 아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BDI가 슬슬 오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내년에도 좀 강할 그 제가 거다. 지표는 뭐 확인하고 내일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해운 섹터 일단 전체적으로는 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내실을 갖춘 좀 사이즈 있는 종목이 좀 더 낫다. 이렇게 해서 투자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오늘 장의 반도체 쪽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대체적으로는 별로 안 좋고 이슈 있는 종목군들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6% 정도 하락하면서 72,200원권이고요. 하이닉스도 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으로 묶였던 경우는 더 낙폭이 깊은데 C랩이 6.5%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대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양상입니다. 반면에 얼마 전에 파두 이 상장 관련된 비하인드가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면서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약세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금감원에서는 파두의 소명이 부족하다라면서 계속 이 조사에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오히려 주가는 바닥권 내에서 빠르게 반등하면서 오늘도 8%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보셨어요? 중국 발굴화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실적은 뭐 기대치를 넘어섰죠. 그러나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빅 이벤트 앞두고 우리 어제 시장 제가 좀 관망해보자. 그 빅 이벤트 이후에 결국에는 어제 뭐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장 접근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엔비디아 먼저 올랐잖아요. 실적 발표하기 먼저 올랐으니까 어떤 좋은 아주 어메이징하게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저는 뭐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는 있었는데 일단은 주가가 너무 성급하게 먼저 올라갔으니까 조금 조정 보이는 양상 그렇게 보고 있고 조금 더 조정 보이면은 뭐 신고가 넘어서서 조정 보인 거니까 저는 당연히 조정은 올 수 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뭐 삼성전자 그러면서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뭐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 오늘 시장 상승 전체적으로 코스피 10포인트 빠졌는데 괜찮다고 보고 있고 뭐 하이닉스도 그냥 좀 버틴다.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한 열흘 일주일 전 한미 반도체 실적 쇼크 나온 다음에 반도체 조금 계속 보수적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결국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지금은 좀 빠지면 사고 그 이후에 한미반도체 뭐 HPSP 하나마이크론 주가들 공교롭게도 시장 상승했지만 다 시장 수익률 못 미쳤어요. 그렇게 보신다면 뭐 역시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반도체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짧게 그리고 유난히 또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군들은 크게 밀리는데요. 이들 종목은 당분간 안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까요? 뭐 이수페타시스도 한 3% 정도 밀려가지고 그러네요. 네. 뭐 직격탄 그냥 그대로 그냥 맞고 있는 것이다. 네. 보고 있 것이. 저는 역시 뭐 이수페타시스도 엄밀히 말하면 뭐 네. 반도체, 엔비디아 관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뭐 그냥 트레이딩 전략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전처럼 뭐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뭐 시장 상승한다고 이제는 안 나옵니다. 이제는 안 나오니까 역시 실적이 대비 먼저 주가 너무 앞서갔다. 이수페타시스도 3분기 실적은 그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적하고 갖춰서 뭐 따라가서 왔다 갔다 뭐 그런 양상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다음으로 화장품 쪽 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도 탄탄하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VT 이 종목 차트 놓고 보시면은 올 한 해 이 종목으로 농사 지을 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좀 드실 겁니다.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냈고 근래 하반기 들어서도 시장 흔들리는 것 대비로 상당히 좀 잘 버텼던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도 3%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2850원권 기록하고요. 아이패밀리 SC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6%가량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VT와 거의 차트가 비슷합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올해 들어서 내내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 300% 올랐네요. 그리고 인구루드랩도 묶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약보합권인데 시장 대비로는 덜 밀리고요. 차트, 이 연간 차트, 이 연중 차트가 흐름이 대체로 유사하죠. 화장품 관련된 종목 다 오르는 건 아니고 확실히 숫자가 찍힌 종목군들이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이런 종목군들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들고 있는 게 맞나요? 그렇죠. 뭐 아직까지 지금 보시면은 하나하나 보지요. 지금 VT라든가 지금 차트 보시면은 VT라든가 지금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그다음에 뭐 코스메카 코리아 네.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거의 훼손이 없어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좀 버틸만하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지금 버티는 중이면서 억지로 버티는 건지 그거는 추후에 좀 검증이 필요하겠지만은 거래가 대신 이제 뭐 크게 뭐 많이 죽지만 않으면은 근데 거래는 많이 죽지만 않으면은 일단 여기서 버티는 거는 괜찮다. 근데 거래 많이 죽으면서 버티면 저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는 한번 서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로봇주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뜨겁습니다. 현재 거래대금 1,000억 원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6%가량의 급등세 보여주면서 63,5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의 고점이 67,600원이었습니다.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흐름 굉장히 좋고요. 6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로봇주들의 분위기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장중에 한 2% 정도 오름세 나타냈었는데 지금 일단은 상승세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로는 괜찮고요. 어제 부진했던 T로보틱스도 오늘장은 1% 정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로메카도 그렇고 SBB테크 보겠습니다. SBB테크도 1.5% 정도의 상승권, SPG 지금 말씀드린 로봇주들 다 상승권입니다. 그 가운데서 두산 로보틱스 군계 일학이고요. 로봇주들은 계속해서 강한데 다소 궁금한 게 있다면 예전엔 로봇주들 매기가 좀 확산이 되면서 같이 오르는 거라면 요즘에는 두산 로보틱스로의 쏠림이 너무 강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이 오르거나 제자리를 지켜도 좀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좀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로봇주들의 시세는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요? 두산 로보틱스 차트 볼게요. 일단은 이날이죠. 10월 30일 날 제가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거래가 죽지 않고 다시 한번 어제 또 그저께죠. 대량 거래 한번 나왔고. 그러면서 오늘 또 강한 상승세. 이 거래는 속일 수가 없어요. 뭐 이동평균선은 뭐 속임수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거래는 속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거 이제 뭐 대장주였다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두산 로보틱스 다음에 최근에 2등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저는 이제 로봇주 중에서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이것만 보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반도체. 뭐 특별히 엄청나게 예전처럼 강한 모멘텀이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저는 차기에는 결국에는 뭐 차기가 아니라 벌써 지금 뭐 나타나고 있는데 뭐 성장성 로봇 좋고 그러면서 로봇이 밸류에이션 두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실적 대비는 뭐 비싸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하지만은 뭐 그렇게 엄청난 거품이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런 쪽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아닌가. 역시 뭐 자율주행도 저는 자율주행 로봇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반도체 2차 전지가 시장 오르면 오르는 거고 그런데 이쪽에서 결국에는 차기에 뭐 대장을 나설 거는 로봇하고 결국에는 뭐 자율주행 쪽이 아니겠느냐 좀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로봇주들 대응 전략 세울 때 가장 강한 말에 올라타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길목 지키기 컨셉으로 덜 오른 종목군들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나을지요? 키 맞추기는 오르면 올라요. 그러니까 조금 주변주들은 오르긴 오르는데 네. 그냥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심플하게 그냥 이 두 종목만 그냥 접근하시면 차라리 편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팁까지 함께 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확실히 총선, 대선 이쪽 있으면은 건설, 건자재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늘 출렁거림이 나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하나씩 놓고 보면은 뭐 레포트가 나온 종목도 있고 탄소 배출권으로 묶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NX가 10% 정도 오름세다 보여줍니다. 이 종목은 자산재 평가 실시한다. 이 내용이 플러스 알파의 재료가 되기는 하는데 현재는 10%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벽산도 2%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테크가 지금 상당히 강한데요. 이 종목
종목도 3% 정도의 오름세로 52주 신고가입니다. 참고로 오늘 52주 신고가 종목이 보통주만 보면은 지금 7종목 있네요. 7종목 가운데 하나가 시공테크입니다. 오늘까지 꾸준히 3거래를 연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밖에 건설 건자재 쪽으로 뭐 샤시 만들고 이쪽, 뭐 조일 알미늄이나 이쪽도 강한 흐름이고요. 시멘트 쪽에 성신양열가 지금 또 좋습니다. 한 4%, 5% 정도의 오름세 타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이 건설 건자재도 오래 쉬어가지고요. 매기가 한 번 올 수 있을까요? 이게 건설 건자재가 지금 왜 오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HDC 현대산업개발이 오늘도 신고가 쓰고 빠졌거든요. 그리고 그거 있어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에 엄청 많이 맞아요. 오르고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그거 뒤따라서 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뭐 건설 건자재만 특별히 강할 이유는 없어요. 지금 뭐 분양 시장도 안 좋고 그러니까 건설 경기도 안 좋은데 아이넥스 자산 재평가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거 뭐 싱크대 만드는 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뭐 예전에 뭐 2, 3천 원 같은 게 벌써 이렇게까지 빠졌네요. 뭐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 정도로 코멘트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약보합권입니다. 장 초반에 사실은 더 빠질 것 같았는데 지금 저점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버티는 양상.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시총 상위에 있는 2차전지 종목군들이 그래도 좀 힘을 내주면서 상승 전환도 살짝 엿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은 좀 오르네요. 한 5원가량의 상승세 타면서 역의 원달러 환율의 상승 움직임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팁을 주시죠. 어제 이제 조금 관망해보자. 뭐 빅 이벤트 있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안 사신 분들은 제가 어제 포지션 추가로 확대할 필요도 없고 포지션 줄일 필요도 없다 말씀드렸고 물론 이익 나는 건 개인적으로 뭐 이익 실현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오늘 빅 이벤트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 목요일 한 2, 3일 정도 뭐 조정받으면 또 다시 갈 것이다. 결국에는 뭐 크게는 못 가더라도 이제 앞으로 12월 중순, 12월 말 정도, 길면 뭐 내년 초 정도까지는 그냥 꾸준하게 조금씩 오르거나 아니면 박스권이 조금 상향되거나 좀 그런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씩 오르더라도 2,500선 돌파 여부는 열어놓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현주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